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또 많은 요청이 있었던 여드름 피부 표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마침 여드름이 좀 이렇게 있는 모델이에요. 저희 새로운 직원이기도 한데 실제 뷰티 프로그램 모델 중에서 피부가 그렇게 안 좋은 모델들은 많이 없어요. 마침 잡티가 좀 있는 모델이 있어서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드름성 피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뭐죠? 여드름성 피부는 일반적으로 유수분 밸런스가 붕괴가 돼서 약간 알칼리성에 가깝게 피부가 되면은 여드름이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가장 이상적인 피부는 중성 피부를 좋다고 하잖아요. 중성이나 약간의 약산성에 가까울수록 피부에는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아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피부에 좀 건조해지고 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그러니까 피부는 항상 중성을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던가 식습관, 생활 습관에 따라서 피부는 늘 변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피부가 진짜 안 좋았었어요. 여기 뭐가 진짜 많이 나가지고 여드름을 거의 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습관을 바꾸니까 피부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까매서 그렇지? 까매서 그렇지 피부가 저도 되게 완전히 좋아졌는데 지금도 여드름이 나요. 부분적으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문제가 있거나 뭔가 좀 호르몬이 붕괴되면 갑자기 무악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몇 가지 오늘 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드름성 피부들은 여드름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피부가 보통 이제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초를 잘 안 발라요. 왜? 어차피 유분 폭발할 거니까. 유전 폭발할 거니까 안 바르고 기초를 좀 약간 등한시하거나 좀 적게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기초를 꼼꼼하게 많이 발라야 됩니다. 피부는 건조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유분을 더 뱉어내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러블이 더 올라오고 더 피부가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세안, 기초 케어. 요 두 가지, 여기도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 요것만 기본적으로 잘 지키셔도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마스크팩인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된 브랜드예요. 유산균을 발효해서 만든 제품인데 아주 탁월하게 여드름성 피부에, 지복합성 피부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봤죠? 네. 네.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이거 일단 좀 크림도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복합성 피부들이 더 팩을 자주 하셔야 돼요. 먼저 안쪽에 겹을 하나, 유산균 냄새, 그쵸? 약간 요구르트 냄새, 맞아. 요구르트 냄새가 나요. 보통은 팩들이 순면 시트거나 재질이 조금씩 다양한데, 얘는 셀룰로스라고 쫀쫀한 약간 겔 비슷하다. 겔 제형의 팩인데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는 유산균을 발효해서 얻은 락토패드와 펩타이드 성분, 그리고 코코넛을 발효시킨 천연 소재의 바이오 셀룰로스 시트를 활용한 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티스트들은 쓰다 보면 그 사용감에 대한 걸 훨씬 더 좀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무조건 보통 발라보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 향이 유산균 냄새가 나가지고 특이하다 해서 저도 성분을 좀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유산균을 발효해서 원래 유산균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화장품이랑 다가가는 좀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간단한 사용법이랑 활용법 알려드릴 테니까 한 5분만 있다가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간이 좀 지났고요. 어느 정도 흡수가 된 것 같으면 떼어냅니다. 충분히 손으로 두들겨서. 기초 스킨케어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토너죠. 토너인데 토너를 꼭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듬뿍 묻힙니다. 화장솜을 2장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고가의 토너를 아껴 쓰기보다는 저렴한 토너를 충분히 많이 쓰는 걸 저희 권해드리거든요. 피부 결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꼼꼼하게 다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장의 화장솜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세요. 그러면 양쪽이 다시 또 깨끗해졌겠죠? 한 번 더. 아침 저녁으로 이걸 꼭 해주시면 좋은 게, 보통 아침에는 세안을 꼼꼼하게 잘 안 하시는데 뭐 베갯잎에 있던 먼지라던가 이불 속에 있던 먼지, 여러 가지 생활 먼지들이 의외로 피부에 되게 많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가볍게 물세안만으로 이렇게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닦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멀전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여름철이나 환절기 때는 가벼운 소프트한 제형, 가벼운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부 바르실 때는
항상 똑같습니다. 넓은 부위에서 점점 작은 부위로. 그 다음에 충분히 펴주신 다음에 두들겨주세요. 이런 크림인데 보통 복합석이나 지성인 분들이 크림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크림 잘 안 바르죠? 원래. 왜 안 바르냐면 무겁죠? 그렇지. 만약에 바르면 왠지 여드름이 더 날 것 같고 하루 종일 약간 개그름이 번들거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발라줘야 피부가 유수분을 잡기 때문에 크림은 꼭 바르는 걸 추천드리는데 대신에 너무 리치하거나 영양분이 막 고농축, 고영양의 크림은 보다는 좀 산뜻한 제형의 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크림이 얘인데 우연히 이제 크림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크림이 향이 되게 독특해요, 그쵸? 유산균, 요구르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 뭐지? 약간 바르면서 약간 그랬는데 유산균을 발효한 제품 저도 처음 경험해봤는데 한 2, 3일 지나면 향은 익숙해져요. 괜찮아요. 되게 요즘엔 오히려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고서 여드름 피부에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썼는데 실제로 제 여드름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놀래서 이 친구한테 써보라고 줬는데 되게 좋아졌죠. 진짜로. 네. 진짜로 갑자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 발라 이랬어요. 왜냐면 이걸 촬영하려고 이거 여드름 특집 편을 잡아놨는데 피부가 정말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바르다 제가 이제 그만 발라 바르지 마 촬영 때까지 진짜 안 발랐죠. 네. 네. 그러고 안 바르고 좀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거 올라왔어. 아무튼 오늘 촬영만 끝나면 다시 바르고 그래서 이 크림이 저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좀 좋았어요. 특히 여드름 복합성 피부들한테. 근데 이걸 손으로 떴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떴어요, 평소에? 손으로 떴어? 손으로 뜨면 안 돼. 손에 세균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자꾸 손으로 떠서 버릇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세균이 번식돼서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지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또 피부에 안 좋아지기도 해요. 면봉이나 스파츌라. 그래서 면봉으로 양을 술만큼만 딱 덜고 그 다음에 뚜껑은 바로 닫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양을 크림은 특히나 한꺼번에 많이 바르려고 하지 말고 적은 양을 아침에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조금 적게 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차피 나이트 스킨케어는 좀 다르거든요. 충분히 보습을 줄이기 좋아요. 그래서 밤에 좀 많이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분이 올라왔을 때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게 오래 유지되게 표현하는 법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좀 프라이머를 써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프라이머가 있어요. 같은 프라이머지만 살짝씩은 사용감이 달라요. 요즘의 프라이머들은 실제로 수분감이 좀 함유하고 있으면서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그러면서 결을 정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좀 큰 모공들을 대신에 가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거를 프라이머로 완벽하게 가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베이스 유지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짜보면 이렇게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입니다. 보통 프라이머들은 짰을 때 굉장히 약간 매트하고 실키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짰을 때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 요거를 유분이 많이 나오는 볼 부분 위주로 가볍게 유분이 많은 부분을 정돈해준다 혹은 모공이 있는 부분을 가볍게 좀 케어해준다는 생각으로 소량씩 발라주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르면 좀 광이 살죠? 살짝 수분감과 함께 약간의 미세한 펄감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피부 결을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함유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컨실러를 물론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컨실러를 활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감안을 염두에 두고 파운데이션을 고르셔야 돼요. 항상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여드름이 있는 분들을 메이크업을 딱 끝나고 났을 때 제 여드름 가리려고 메이크업을 두껍게 했네 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잘못한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잡티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베이스를 굉장히 얇게 표현을 좀 커버력 있지만 얇게 표현을 하고 컨실러를 잘 활용했을 때 그 사람 피부가 너 피부가 진짜 되게 좋아 라는 얘기를 듣는 베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베이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쿠션이라든가 팩트 타입 파운데이션들은 제형 특성상 굉장히 소프트하고 덧발라야 되는 제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여드름 흉터 몇 가지를 가리기 위해서 베이스 전체가 다 두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더욱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커버력이 좀 있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바르도록 할게요. 커버할 위치, 특히 이제 여기 부분이 여튼 여드름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빵에 잼 바르듯이 가볍게 펴주고요.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라텍스 스펀지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분 라텍스 같은 경우는 자칫 이렇게 복합성 피부들이 잘못 활용하시면 베이스가 들떠요. 그리고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 조합을 활용하면 가장 좋은 점은 베이스를 굉장히 여러 번 레이어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그러니까 계단을 쌓듯이
베이스를 표현하다 보면 굉장히 맑으면서도 커버력이 좋은 베이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한 번에 피부가 다 가려지진 않아요. 이거를 오히려 한 번에 가려고 하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량씩 가볍게 먼저 베이스 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위에 덧발라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정면. 네.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톤 커버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다니셔도 쿠션 부분 유지력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은 좀 완벽한 여드름 커버법이기 때문에 좀 더 컨실러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컨실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컨실러 종류가 많은 이유는 제형 때문에 그래요. 어느 위치에 쓰냐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요거는 에센스가 감싸고 있고 컨실러가 안에 있어서 굉장히 촉촉한 타입이에요.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건조한 부분, 눈가라던가 입가 같이 건조한 부분에 쓰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눈가에 쓰면 좋은 제품인데 컬러가 얘는 조금 어두운 계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다크서클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크서클은 밝은 컬러로 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다크서클이 좀 있죠? 다크서클이 무슨 색이죠? 약간 푸른빛도 좀 돌죠. 여기 푸른빛, 녹색빛이 좀 돌아요. 푸른빛을 잘 가려주는 컬러가 뭐죠? 녹색빛을 가리는 거, 오렌지 계열, 피치 계열이 녹색을 잘 가려요. 보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면 컨실러들이 이렇게 피치 계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계열의 컬러로 가려야 덜 뜨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가려집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붓펜 타입인데요. 누르면 나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들은 제형이 좀 굉장히 묽고 소프트해요. 이거 사용하기 편하게 나온 게 찍어서 필요에 좀 꺼진 부위, 좀 이렇게 눈밑이 꺼졌거나 좀 광대 밑이 꺼졌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부분 쓱쓱쓱 발라가지고 두들겨주면 좀 컨실러 특성상 팽창돼 보이고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데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이건 이제 커버보다는 얼굴에 윤곽을 살 때 좋은 그런 타입의 컨실러고요. 이런 제형의 컨실러가 있습니다. 나스하고 바비고라는 제품인데 이런 팁이 달려 있어요. 뺐을 때. 그래서 굉장히 크리미하죠. 크리미하게 제품이 있는데 요건 이제 여드름 같이 좀 국소 부위, 좀 약간 넓은 부위, 볼에 많이 났을 때 그럴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크림 타입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튜브에 들어가지고 짜서 쓰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짜서 쓰는 제품이고 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랑 그 크림 타입, 완전 이렇게 좀 파 타입의 컨실러 중간 제형의 제품이에요. 커버력이 굉장히 월등한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좀 사용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넓은 부위를 펴바를 때 활용하시면 좋고, 가끔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이 없다. 그럴 때 파운데이션이랑 믹스를 사용해도 굉장히 높은 커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믹스가 굉장히 잘 돼요. 크림 타입으로 제품이 들어가 있고, 보통 이런 컬러들의 이런 타입들의 특징은 컬러가 2가지, 3가지 혹은 4가지까지 다양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조색이 가능해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좀 밝게, 조금 어둡게 혹은 중간 톤으로 컬러를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약간 외부에 있을 때, 벗겨졌을 때 중간적으로 수정용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좀 단종이 됐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컨실러의 약간 원조, 필요색격? 가장 커버력이 우수한 되게 꾸덕한 제형의 팟타입 컨실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썼던 컨실러 중에 가장 커버력이 좋았던 제품이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쫀득쫀득한 찰흙 같은 느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사용하기 조금 어려워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이걸 잘못 커버를 했을 때 뭔가 덕지덕지 얹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좀 쉽게 활용하는 법은 이렇게 좀 묽은 타입 제품과 섞어 쓰는 겁니다. 이런 타입, 이런 펜슬 타입 제품도 있습니다. 보통 샵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형들의 제품인데 펜슬 타입의 컨실러이기 때문에 휴대도 용이하고 사용감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콕콕콕 찍거나 이렇게 그리듯이 편한데 두들겨 주시면 커버가 굉장히 잘 되는 타입인데, 펜슬 타입의 장점은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단점은 그라데이션의 양 조절이 좀 어려워요. 이 아이들을 쓰기 가장 좋은 위치는 입가에 색소 침착된 부분, 기미나 주근깨 같이 국소 부위가 조금 진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위에 얹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타입의 제품들입니다.
컨실러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컨실러는 꼭 브러쉬를 사용하셔야 돼요. 컨실러를 손으로 바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컨실러는 파운데이션이랑은 달라요. 컨실러를 손으로 바르는 순간 지문 자국이라던가 오히려 베이스를 들뜨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가 쉽거든요. 브러쉬도 컨실러마다 약간의 궁합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소프트한 제형의 컨실러들은 크기가 사이즈가 큰 도톰한 이런 제형의 브러쉬하고 궁합이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제형의 브러쉬들은 중간적이라 하면 이제 뭐 눈가라던가 약간 크림 타입 있죠? 크림 타입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딱 중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의 브러쉬들과 궁합이 좋습니다. 정말 뭐 김이나 주근깨 혹은 여드름 같이 국소 부위를 가릴 때는 이렇게 작은 브러쉬들도 활용이 많이 돼요. 얘는 이제 원래 아이라인 브러쉬인데도 컨실러 브러쉬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컨실러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컨실러를 바르는 순서는 소프트한 제형부터 하드한 제형으로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컨실러는 뜨자마자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꼭 뜨셔서 손등에서 양을 조절. 다크를 가릴 때는 마찬가지 여기 부분을 가려준다기보다 여기를 가리는 겁니다. 다크를 가리려고 여기부터 듬뿍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유지력도 굉장히 떨어질 뿐더러 나중에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통 여기가 많이 꺼져 있거든요. 여기 부분을 두들겨서 다크를 가려주시고 자연스럽게 펴발라준다는 생각으로 숙이고 있을 때는 그림자 때문에 더 심해 보였던 게 살짝 들면 안 보이죠. 잘 이게 조명 때문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좀 밝혀준다는 생각으로 다크를 커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약간의 넓은 부위 커버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단계에서 국소 커버를 해도 되지만 국소 커버를 바로 하려다 보면 잘못 가면 얼룩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한번 거치고 하게 되면 커버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이런 타입의 크림 제품입니다. 컨실러가 피부톤이랑 똑같은 컨실러 구하기 힘드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쫀쫀한 타입 컨실러와 좀 밝은 컨실러를 섞던가요. 혹은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을 좀 섞으셔도 됩니다. 색소 침착이 좀 이루어진 부분에 이렇게 두들겨줍니다. 처음에는 좀 두껍지 않나 싶을 정도로 두들겨서 넓은 부위. 그리고 컨실러는 이렇게 계속 두들겨주다 보면 피부에 밀착이 짱 하고 되거든요. 조금 더 큰 브러쉬로 피부와 밀착을 시키듯이 짝짝짝 눌러주듯이 이런 식으로 좀 한 단계 완화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커버를 해주시면 되고요. 좀 국소 부위용 컨실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3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얘와 아까 좀 썼던 뻣뻣한 컨실러와 섞어도 되고요. 컬러는 조색을 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브러쉬가 사용하기가 제일 좋은데 지금 보시면 충분히 묻혀서 양이 이 정도만 나올 정도로 거의 안 묻어 나오듯이 묻어날 정도로 해서 가려야 잘 가려집니다. 여기 한번 가려볼까요? 살살살살 아주 가볍게 얹어두듯이 커버를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드름이 방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오늘 올라왔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온 부위, 여드름이 올라온 거는 붉은기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붉은기가 있는 걸 가릴 때는 약간의 노란기가 있는 걸로 가리면 잘 가려져요. 컨실러 중에서도. 근데 지금 여기가 이거 약간 핑크빛이 돌고 노란기가 있는 컨실러를 한번 찾아볼게요. 약간 얘는 이제 노란빛, 약간 베이지빛이 도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노란기가 도는 컨실러, 커버력이 좀 있는 컨실러로 여드름 주위 부분을 커버를 해주시고요. 여기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 그 옆에 조금 진한 컬러가 보통 같이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컨실러에 좀 진한 컬러를 커버를 할 때 이 정도 붙어서 하고 살짝 떨어져서 보면서 커버를 해줘야 돼요. 보통 이 정도 시선 거리에서 커버가 잘 되면 꼭 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가까이서 볼 필요는 없고 가리고 좀 떨어져서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베이스가 예뻐지고 빨리 끝나요. 이렇게 커버를 하시면 깨끗해졌죠? 거의 잡티가 이 정도면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까지 스파 커버는 끝이 났고요. 이제 이 다음에 또 중요한 작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파우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컨실러는 하신 다음에 꼭 파우더라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파운데이션 위에 컨실러 이렇게 올라가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파우더를 안 했을 경우에 유분이 올라오면 컨실러 부분이 몽글몽글하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파우더를 해서 얘를 고착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루 타입을 가볍게 발라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파우더를 분점이나 이용해서 좀 많이 발랐잖아요. 유지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오히려 텁텁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소량을 이용해서 가볍게 두들겨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오늘 지금 베이스 보면 느끼시겠지만 코는 굉장히 얇죠? 코는 거의 안 발랐어요. 코 부분이 두꺼워지면 베이스 다 두꺼워 보이거든요. 근데 코는 굉장히 얇게 표현하기 좋고, 물론 이제 코에 잡티가 있다면 당연히 가려야겠죠. 그거는 파우더를 아주 가볍게만. 쉐딩이 또 중요합니다. 쉐딩은 얘는 이제 미네랄 타입의 쉐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베이크드 타입 제품이 쉐딩이 굉장히 사용이 좋거든요. 이제 양이 많이 묻지도 않고 잘 얼룩이 안 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들기신 다음에 가볍게 얼굴 외곽을 쓸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컨실러 커버를 잘하면 얼굴이 부해 보여서 실제보다 더 커 보여요. 그거 정도만을 가볍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얼굴 외곽을 좀 쓸어주시고요. 얼굴을 쉐딩으로 주먹만하게 만들 순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면 까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좀 버리시고 쉐딩은 최대한 그냥 내 얼굴의 음영 정도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기 좋고요. 하시고 감으세요. 네. 노즈는 보통은 눈 앞머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잡으면서 눈썹 부분까지 잡아주시기 좋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동양인 분들이 여기 콧대가 많이 낮거든요. 그럴 때는 콧대를 이렇게 일자로 그리게 되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눈 감으세요. 앞머리 부분과 눈썹 앞머리 부분까지만 자연스럽게 홀을 만들어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꺼지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콧대 부분까지만 연결해줍니다. 네, 이런 또 하이라이트 제품이 있어요. 얘는 이제 약간의 피치피치 도는 펄 하이라이트인데 보통 좀 두꺼운 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꺼운 펄이 있는 제품 하이라이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썼을 경우에 특히 여드름 피부나 모공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하이라이터가 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사용하더라도 그냥 좀 잔잔한 미세한 펄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좋고요. 이마가 모델이 좀 좁은 편이에요. 좀 꺼져 있고 이마 부분 자연스럽게 두들겨줍니다. 그리고 이게 콧대 낮은 부분 자연스럽게까지 연결. 그 다음에 이걸 일자로 또 쭉 긋게 되면 또 T처럼 보이겠죠? 여기 부분만 살려주고 콧 끝 부분만 한번 살려주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거든요. 그리고 입술 산 가볍게 네. 이렇게만 살려주시면 또 하이라이트가 네,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피부 표현법과 쉐딩과 하이라이트까지 완성이 됐고요. 피부 표현이란 게 욕심을 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너무 여기에 좀 많은 시간을 하려다 보면 또 색조 메이크업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대신에 또 그만큼 노력을 하면 완벽에 가까운 정말 좋아 보이는 피부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인데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컨실러에 약간 나와 궁합이 맞는 컨실러를 찾게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좀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보다 완벽한 그런 피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피부 좋아 보이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쁘게 표현해 보세요.